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요리나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가계부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마무리는요. 하루 가계부 일요일 거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보면요. 저는 목요일에 미리 대분류를 썼던 거를 한번 앞에서 체크를 한 다음에 쭉 항목을 적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소비는요. 1월 첫째 주니까 저는 12월 마지막 주 거를 옮겨 적습니다. 저축은 22,000원, 식비는 16,100원으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소비가 없어서 0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계는 15만 100원이 나왔는데요. 이 15만 100원은 지난주를 합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소비가 없었지만 지난주에는 소비가 있었던 항목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교육 항목에서 돈이 많이 나가서 금액이 증가했는데요. 그 부분을 합해서 총 합계를 적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랑 지난주를 비교하는 거는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해서 금액이 변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저는 일주일 가계부에 있는 항목 중에서는요. 이번 주에 소비를 했던 항목 위주로 작성을 합니다. 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걸로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분류마다 금액을 일주일 걸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축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4 곱하기 5,000원 해서 2만 원이라고 적고요. 바로 화살표는요.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소비 금액 낮아졌죠? 그래서 파란 색깔로 하고요. 피드백 부분에는요. 저는 수치화를 적어요. 소분류에 대한 수치화를 적는데요. 무지출 4회 이렇게 적어요. 자, 식비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식비 소비가 있었지만 상품권 때문에 소비가 없었어요. 실지출은 없었고요. 또 금요일도 저녁으로 먹었는데 상품권 썼고요. 화요일 1일에 제가 친구한테 맛있는 거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22,000원 한 번이네요. 금액은 올랐으니까. 피드백은 저는 0원이었던 소비도 다 기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제가 식비 소비를 했지만 실지출은 없었다는 걸 포함할 수 있겠죠? 쏜다가 2번 있었어요. 저녁이 한 번 있었네요. 문화생활은 제가 랄프왕 영화를 보고 와서 카드 10,000원. 화살표는 조금 있다가 다 같이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의복은 제가 어저께 친구랑 같이 선물을 사러 가면서 뉴발란스에서 운동화를 샀고요.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지출은 0원이에요. 이유는 제가 어저께 내역에 대한 가계부 영상을 보면 참고로 아실 수 있습니다. 경조사는 어저께 한 번 있었네요. 어저께도 0원이겠죠? 금액을 한 번 더 해볼게요. 계산기를 써도 되지만 암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 나오네요. 화살표로 한번 해볼게요. 00 같고요. 운하는 늘었고요. 총 지출은 줄었어요. 이 00에 대한 소비를 왜 가계부에 적느냐라고 질문도 들어오는데요. 실제 지출은 아니었지만 그날 소비를 했기 때문에 피드백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저는 마지막 주 여기 빈칸에도 작성을 합니다. 이 부분에는요. 분류별 분석에 대한 변동 지출에 대한 피드백을 간단하게 작성을 해요. 그리고 예산 잔액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기 때문에 1월 전반적인 예산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축부터 하겠습니다. 저축에는 저는 12만 7천 원을 예산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2만 원이 나갔으니까 남은 예산 잔액은 10만 7천 원이겠죠. 자, 식비 한번 볼게요. 식비는 18만 원 제가 예산을 잡아놨어요. 근데 실제 소비는 22,000원이었으니까요. 15만 8천 원이 남은 식비겠죠. 자, 문화생활은 저는요. 15만 원을 잡았습니다. 자, 15만 원 잡았는데 만 원에 대한 영화비가 나갔죠? 남은 돈은 14만 원이 되고요.
의복은요, 제가 5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상품권으로 사겠다고 체크를 했죠. 신발을 샀어요. 가방 옷도 사야 되네요. 근데 의복은 제가 상품권으로 샀기 때문에 실소비가 없어서 그대로 예산 잔액은 5만 원이고요. 경조사 부분은 없었으니까 0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목적 통장에서 미리 돈을 모아두는 걸로 경조사를 사용하는데 이번에 소비한 거는 상품권이었기 때문에 실소비가 없겠죠. 이렇게 예산 잔액을 작성을 하셨으면 합계는요, 밑에 여기 있죠. 변동지출. 얘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1월 예산 총 합계에서 실제 소비한 금액을 빼면 59만 5천 원이 나오네요. 저는 마지막 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변동지출 예산 잔액은 59만 5천 원입니다. 자, 결제수단별 총 지출액은요. 앞에 하루 가계부로 다 더해주면 확인이 가능하겠죠. 먼저 저축부터 할게요. 제일 쉬우니까요. 그대로 저는 2만 원을 썼고요. 카드는 저는 이때 22,000원을 썼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10,000원을 썼으니까 32,000원을 썼네요. 스타카는요, 모바일 상품권을 썼던 거를 쓸게요. 1,200원, 3,300원. 카드 사용액은요, 제가 이번 주에는 하나밖에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사용액을 다 더해줍니다. BC카드로는 16만 9,067원을 썼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는요,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피드백을 적어주시면 돼요. 드디어 의복과 경조사 선물 구매했어요. 가계부 쓰면서 많이 바뀐 마인드는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쓴다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필요 소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신발과 그리고 친구 경조사 옷은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샀어요. 그런 부분들이 은근 스트레스로 남았는데,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가계부 쓰면서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계부 쓰면서 새로운 나만의 가치관, 돈에 대한 가치관을 생각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주일 마무리가 끝났으면요. 오른쪽에는 다음 주 소비 계획을 쓸 건데요. 저는 먼저 일정을 좀 확인을 해서 돈 쓸 일정을 체크를 합니다. 네, 9일에 친구 생일이 있어요. 이거는 경조사 목적 통장. 네, 할아버지 생신이 13일에 있어서요. 자연별고 간다고 해서 제가 쏘기로 했어요. 소셜이나 이런 데서 할인받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활용해 볼 거고요. 이 역시 경조사 목적 통장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12일에 아마 핸드폰 요금이 나갈 거예요. 고정 지출이지만 그 통장에 돈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돼서 22,020원 체크를 했습니다. 일주일 가계부 완성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저는 한 3년 넘게 계속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처음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써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담백한 소비, 필요 소비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은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클래스 101에서 요니나 가계부라고 검색을 하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